야 마레스카식 도파민 축구 제일 맛있더라. 그거는 쿠쿠레아가 넘어져갖고 만들어주더만요. 앙크림 파머가 48경기 50공포랍니다. 마운트 넘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파머가 진짜 파괴적인 거죠. 솔직히 산초가 잘했어요. 전 파머는 득점을 많이 했고 MOM을 받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날 경기는 산초라고 봅니다. 아마 산초가 맨유하고 첼시 다 합쳐도 그 경기가 제일 잘했을걸요? 패스맨만 봐도 토트넘 심각하던데. 와 나 그거 봤어. 브레넌 존스는 고립돼 있던데요 그냥? 저는 네투도 고립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바디아시라고 패스가 안 돼서. 근데 어쨌든 그 패스맵을 보면 바디아시라고 네투는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포메이션을 짜는 데 있어서 마두에케란다. 마레스카가 공을 주고받는 거에 대한 길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토트넘 길을 보면 브레넌 존스 혼자 있어요. 우도기하고 손흥민 선수는 좀 겹치고요. 솔직히 다른 경기도 경기인데 손흥민 선수 진짜 첼시전은 어떻게든 이기려고 이악 물고 하려는 게 보이고 첼시전 징크스 때문에 겁나게 열심히 하는 것 같았는데 좀 안타깝긴 해요. 아 그래도 저는 솔직히 어제 한 골 넣어서 그 어제 위협적이었어. 네투였죠. 그 동선이 꼬여갖고 우도기가 옵사이드에 걸려있는데 손흥민이 들어가고 이거를 넣을 뻔했잖아요. 그 옛날 같으면 엔간하면 넣었죠. 그거 들어갔으면 비기거나 졌을 겁니다. 네, 여름 이적 시장 보강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죠. 이거인 포스텍은 자기 감독 생명 연장하려고 선수들 갈아 넣었다가 선수들도 잃고 승점도 요게 좀 컸어요. 맞아요. 잠궈버렸으면 장군은 상대의 약한 첼시는 무너졌을 건데 욕심부리다가 망통된 거임. 홍구장에서 조개 잡아가야 됨. 이거 대표적인 경기가 크펠전, 노팅엄전, 본머스전이에요. 물론 본머스전은 우리가 이겼습니다. 은kun쿠가 기가 막히게 제끼고 들어갔지만 실제로 첼시는 내려앉으면 그 선수단 퀄리티가 미쳤고 수비 퀄리티가 미치지 않아도 내려앉으면 못 뚫어요. 왜냐면 이 최전방 공격수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비벼줄 수 있는 애가 없거든. 그래서 만약에 내려앉았다면 정말 답이 없었을 거예요. 아치그레이 요즘에 센터백하고 풀백으로 쓰잖아요. 그럼 아치그레이까지 투입해가지고 드라구신 아치그레이 투입해갖고 그냥 3백으로 내려앉았으면 답이 없었을 겁니다. 어제 토트넘전 얘기를 좀 더 하자면 근데 잭슨과 다른 유형을 찾는 이유는 알겠죠. 어제 잭슨도 좀 많이 힘들어하고 전 잭슨이 이제 싫지는 않습니다. 가끔 옐로카드 받는 행동 그런 것만 아니면 좋은 공격수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유형이 필요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잭슨이 막혔을 때 우리가 대안이 너무 없어요. 은kun쿠를 투입해도 별거 없었고 그러니까 은kun쿠 자체는 또 잭슨만큼의 활동량을 제시할 수 있는 자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어제 첼시가 정말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디아실이 왼쪽 가고 구스토 나오고 쿠쿠레가 나왔는데 이해한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안 좋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바디아실 다시 왼쪽 보내야지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선수들이 이해를 못할 수 있거든요. 안 하던 거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준비되어 있으면서 원래 잘하던 거로 가는 거네 그러고 그냥 밀어붙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정말 토트넘을 물샐 틈 없이 그냥 계속 공격했죠. 2대0을 4대3으로 뒤집을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저는 마레스카의 그 시스템 축구는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꽤 유연하고요. 그 축구도. 포체티노 때는 선수들이 우왕좌왕 팬들도 왜 저 선택을 했을까 싶을 정도로 이상한 게 많았는데 마레스카는 모든 축구가 합리적이고 직관적이라 좋습니다. 직관적이에요. 맞아. 이걸 하겠다고가 보이는데 애들이 적응이 끝나니까 못 막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로벤 매크로 드리블 같은 느낌이에요. 우리 사실 로벤 보면 다 알거든요. 측면에서 밀고 들어오기 시작하면 걔 때리겠구나 이게 있어요. 근데 로벤이 때리면 못 막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오늘 마레스카가 바디아시를 다시 왼쪽으로 보냈고 구스토를 내보낸다? 일반인들도 아는데 현직에 있는 분들이 모르시겠어요? 근데 알아도 적응이 끝났고 발이 맞으니까 못 막는 느낌? 마레스카 이전 첼시는 다 문제여서 어떻게 하나 같은 느낌인데 마레스카 이후에 첼시는 바디아실조차도 나아지는 게 보이니까 더 경기 나가면 터지나 같은 생각이 드네요. 산체스는 예외. 저는 근데 요 공은 물음표를 치실 수도 있겠지만 전 포체티노한테 돌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진짜 무슨 비빔밥 비비듯이 비벼놓은 스쿼드를 갖고 그래도 해조 축구를 하면서 터질 애를 좀 터뜨려주고 잭슨, 파머, 구스토 뭐 이런 애들을 좀 쿠쿠레야까지 마지막에 그러니까 쓸 수 있는 자원들을 터뜨려주면서 정말 안 되는 자원들을 이렇게 좀 정리하는 느낌이었거든요. 포체티노 시절에는. 그러니까 그걸 마레스카가 그나마 받아서 되는 애 되고 안 되는 애 안 되고 이렇게 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체력적 성장 뭐 이런 거 맞아요. 그러니까 물론 포체티노 시절이 좋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그립진 않아. 그립진 않아요. 맞아. 한데 마트센 내보낸 것도 결국에는 맞았죠.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잘 정리했다고 봐요. 마두에케 성장도 그 사람이 시켜준 거고 지금 마두에케가 이만큼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도 다 포체티노 성장이고 어쨌든 카이세도나 엔조도 포치 시절이고
이번 첼시 토트넘 북런던 더비가 지금 전술 유튜브에서도 꽤 분석이 많이 올라오는데 많이 언급되는 게 후반 교체랑 더블 스쿼드에 가까운 선수 성장 그리고 달라진 선수들의 위닝 멘탈리티네요. 우리랑 붙는 팀들은 그걸 진짜 고려를 해야 돼요. 첼시가 더블 스쿼드라는 거. 그리고 그 더블 스쿼드가 유스 애들 꽉꽉 채워놔서 더블 스쿼드가 아니라는 그거. 당장에 어제 들어오는 애들 보세요. 뭐 펠릭스, 은쿤쿠 이런 애들 들어오잖아요. 펠릭스, 은쿤쿠 다 어디 가나 주전급들이거든요. 그리고 어제 엔소 보면서 저 느낀 건데 그 요 근래 느끼는 건데 램파드보다도 잘하면 케빈 데브라이너과로 키워도 되겠던데요. 2.5로? 아니 그러니까 램파드보다도 윗선으로 올리는 것도 나쁘지 아니 왜 괜찮지? 그런 것도 있어요. 엔조가 3선에서 썼을 때 편안함이 느껴졌다라는 댓글에 엔조가 좋아요를 누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엔조를 내리면 내릴수록 좋다라는 게 약간 정론처럼 받아졌거든요. 근데 이거를 마레스카는 난 좀 더 올려볼게 그러고 3선 이상으로 올려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되네. 포치 때는 빡투박처럼 움직였잖아요. 아니 근데 포치 때는 딱히 롤이 없습니다. 포치는 놀아. 저 마레스카 하나 좋은 거 있어요. 솔직히 컨퍼런스 리그 뛰면 애들이 이전까지는 뭐 리그컵이나 컨퍼런스 나오면 표정들이 안 좋았어요. 아 내가 이런 거 하려고. 근데 잘하잖아요? 그럼 바로 리그로 올려줘. 나중에 챔스도 이러겠다는 거 아니에요. 리그에서 잘하는 애는 챔스로 바로 보내주고 리그 돌리고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 아니야. 이건 좋죠. 이거 동기부여에 되게 큰 힘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과론적이지만 레스터한테 그렇게 욕을 먹고도 등지고 나올 정도면 이 스쿼드를 이끌면 자기가 어떻게 될 거라는 게 딱 있었나 봐. 근데 여전히 아쉬운 건 7회를 근데 7회를 안 쓰는 것도 이제는 뭐라고 못 그러겠는 게 성적이 너무 잘 7회도 지금 애매할걸요. 성적이 너무 잘 나와버리니까. 판더벤 라인 보셨어요? 그 네트 치고 들어갈 때 판더벤이 부상당하잖아요. 그때 판더벤 위치 보셨습니까? 진짜 말도 안 돼요. 진짜 말도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판더벤이 부상 있기 전에 판더벤의 위치를 보면 그거 쫓아가다 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트가 뒷공간 휙 열리면서 저는 아니었던 게 뭐냐면요. 재민님 그러니까 재민님 의견에 반박하려는 게 아니라 얘들이 부상 복귀한 지 얼마 안 돼서 폼 상태가 그렇게 좋진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판더벤이 해주던 것과 로메로가 해주던 것 같지 않았어. 그리고 실제로 로메로는 빨리 나갔거든요. 저는 어제는 포스테코글로 좀 많이 실망했어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는 포스테코글로를 좀 옹호하는 영상도 있거든요. 뭐 거위 예배를 가르지 말아라 뭐 이런 게 아니라 아니 감독만 이걸 어떻게 다 책임을 지냐. 선수 그러니까 구단이 선수를 너무 안 사주고 너무 지원이 없는 걸 어떡하냐. 그리고 선수를 하나 사더라도 너무 비싸게 주고 사갖고 다른 포지션을 보강을 못하고. 그런데 어제 경기는 좀 실망이었습니다. 판더멘하고 로메로를 꺼내들었다면 적당히 라인을 올렸었어야 됐어요. 본인도 인터뷰를 하더만요. 부상당할 가능성이 있어서 60분에서 70분에서 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면서요. 판더벤하고 로메로를. 그걸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판더벤하고 로메로가 부러질 때까지 라인을 올리고 있으면 어떡해요. 그래갖고 실제로 로메로는 금방 부상, 판더벤은 버티다 부상 난 거 아닙니까? 그거를 인지하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계속 라인을 올리면 어떡해요. 그럼 어떡하려고 얘네 둘 나가면은. 실제로 아치그레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 드라구시는 그 포지션이라고 쳐요. 그럼 아치그레이는 뭐야 이건. 맨노 토트넘은 내부적으로 포스테코글로를 지지 중이다. 와 말도 안 돼. 감독 매물이 없는 것도 사실 근데 말도 안 된다 진짜. 지금 승리보다 패배가 많은 게 토트넘 아니에요? 그러니까 포체티노가 한참 못할 때도 그렇게까지는 안 갔었거든요. 타팀 감독이라 좀 안쓰럽게 본 것도 있지만 핑계가 되는 게 마레스카 슬롯이 모든 걸 바꿔놓은 인지도가 높다고 다 좋은 게 그쵸 맞아. 이제 감독은 발굴할 단계가 온 것 같은. 물론 슬롯이 생각해보면 브라이트는 휘르첼로는 93년생이에요 생각해보면. 근데 자 브라이트는 잘만 나가잖아요. 그리고 이전에 감독이 못했다고 이후에 못하는 것도 없어요. 누누 잘하잖아요. 그 당시 토트넘보다 케인이 있던 토트넘보다 지금 노팅엄이 더 좋은 클럽은 아니거든요. 근데 잘만 나가잖아. 그리고 아스날에서 망했던 에메리도 빌라로 잘만 버티고 있고 에디아우도 마찬가지고요. 본머스에서 잘 안 됐지만 뉴캐슬에서 어쨌든 성적을 냈지 않습니까? 근데 현재에서는 감독 탓, 선수 탓이 아니라 여태껏 토트넘이 이런 게 레비 회장 때문이라는데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럼요. 지난 시즌 한참 안 좋을 때도 얘기했지만 감독이 있을 때는 감독의 책임이에요. 왜냐면 이 감독 체제로 가는 거니까. 하지만 감독이 나갔죠. 그러면 이 감독 이전과 이후를 다 봐야 돼요. 왜냐면 이 감독이 나갔으니까. 팀은 존속하는데 이 감독은 나간 거니까요. 그럼 누구 문제냐? 보드진 문제죠. 이 감독을 데려온 것도 이 보드진 문제고 이전에 있었던 일, 이후에 있었던 일도 다 보드진이 책임지는 거죠. 감독이 오면 일단 감독이 책임지는 거고. 그래서 독이 든 성배죠. 일단 보드진이 운영을 어떻게 했든 감독이 지휘권을 잡는 거니까. 포스테코글로 우린 초반에 잘 리드했으나 로메로의 뼈아픈 부상이 있었다. 그러면서 첼시가 추격골을 넣었지만 우리도 꽤나 유망한 찬스를 만들었지만 손흥민의 빅찬스를 살리지 못했다. 인터뷰에서 손흥민을 대놓고 언급하네. 안돼.
손흥민의 비찬스 미스는 오케이 이해하겠습니다. 근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로메로하고 판더벤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부상이 뼈 아팠다 이런 얘기를 하면 자기 얼굴에 침 뱉기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부상 복귀를 땡겼잖아요. 그럼 부상이 위험이 있다라는 걸 알 거 아니야. 몰랐다면 정말 무능한 거고요. 이건 진짜 무능이잖아. 그러니까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90분 소화가 불가능하고 라인을 계속 올렸을 때 부담이 된다는 거는 알 거 아닙니까? 이전에도 그렇게 부상이 당했으니까. 근데 부상당해서 경기를 졌다라고 얘기해버리면 평론가가 아니잖아요. 감독은 BBC나 이런 데 나오는 평론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포체티노 때도 그 얘기 되게 많이 했어요. 이 사람은 우리 팀 감독인데 첼시를 평가하는 사람인 것 같다. 당신이 그걸 평가하고 있으면 어떡하냐. 우리가 60분엔 좋았는데 찬스를 살리지 못했고 누구의 부상이 안타깝고 스쿼드 운영이 어렵고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근데 그거는 감독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그걸 이겨내야죠. 감독은.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부상이 감독 잘못도 아니고 선수단 스쿼드가 감독 잘못도 아니고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쩌겠습니까? 그게 그 자리가 그런 걸. 억울하죠. 잘할 때는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다 받지만 못할 때는 모든 질타를 다 받는 자리잖아요. 아 저는 솔직히 그 부상 감독 잘못 그러니까 어제 경기에 판더벤하고 로메로 부상은 전적으로 포스테코글루 잘못이에요. 이거는. 이게 아쉽다 정도지. 지금 리버풀 입장에서는 돌아가잖아요. 근데 토트넘은 첼시 만날 때마다 무리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토트넘 첼시 만나면 치미카스도 부상이에요? 스택 쌓아서 단경기 결장받거나 퇴장당한 작년 폼 절정 메디슨 첼시전에 부러지고 한풀 꺾이고 퇴장 2명 요번에 저는 로메로 드라구신 예상했었어요. 판더벤이 훈련에는 복귀했습니다. 앙크님 그러는데 에이 설마.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햄스트링 부상인 애를 무슨 게임도 아니고 복귀하자마자 넣겠냐 했는데 진짜 넣는 거야. 그래서 경기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그랬어요. 얘네 부상 나온다 이러다 전반만 뛰어야 된다. 전반만. 근데 후반도 나오대요. 로메로는 전반에 부상을 입었죠. 전 로메로가 먼저 다칠 줄 몰랐어요. 솔직히 다쳐라고 고사 지내는 게 아니야. 우리가 넣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판더벤하고 로메로를. 근데 나왔잖아. 근데 우리같이 속도가 빠른 팀을 상대로 그렇게 라인을 올리면 부상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부상 당하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게다가 심판이 테일러잖아. 카이세도 거 안 보이고 클루세스키 거 안 부는 사람이잖아. 이런 사람이 나오는 경기에 그러니까 테일러라는 걸 간과하잖아요. 카이세도 옐로 카드는 받았어야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발을 뺐지만 옐로 카드 정도는 받았어야 됐다고 생각해요. 심하면 레드까지 가겠지만 뭐 테일러는 아예 보질 않았으니까. 그리고 클루세스키도 이렇게 친 거 여기 까진 거 그것도 뭐 옐로 카드 정도는 받았어야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나오는 경기에 부상이 완전히 그러니까 회복 막 된 선수를 내보내는 건 정말 위험하죠. 판더벤 부상은 그 위치에 어떤 선수가 있어도 날 것 같아요. 벤 데이비스가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벤 데이비스가 없었던 거예요. 직전 경기에 부상을 입어서. 자꾸 거기서 부상이 나는 이유를 왜 간파를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90분 뛰면 오늘 경기는 버틸 수도 있죠. 하지만 내일 경기 계속 경기가 있는데 팀은 그럼 언젠간 부러져요. 그럼 뭐 진짜 무슨 선수 돌려막기도 아니고 카드깡도 아니잖아요. 이거는. 아니 그러니까 뭐 한 번 어쩌다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판더벤은 똑같은 걸로 지금 몇 번째며 로메로 부상에 진짜 드라구신밖에 안 남고 아치그레이 내보내고 있는데